안녕한가? 발걸음은 가볍게. 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세. 나는 손에 칼을 들고 있네. 자네에게 물어보지. 누가 힘을 지녔을까? 나겠지. 칼이 있으니까. 수천 년 전 모구가 모든 힘을 쥐고 있었네. 이 땅을 철권 통치했어. 하지만 왕국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방법이 필요했지. 모구는 골짜기의 힘과 생물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남북한 도마뱀 종족을 타락시키고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었네. 사우록 군대를 만들었지. 황제의 의지를 실천하려고 만들어진 피의 굶주린 야만족들이었네. 그렇지만 살아있는 무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네. 뭔지 알겠나? 이제 누가 힘을 쥐었을까? 영혼 없는 사우록은 그 작은 도마뱀 두뇌로도 자신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네. 이들은 모구의 적을 죽였어. 그리고 모구 제국의 백성들도 죽였지. 머지않아 모구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모구 황제는 사우록을 모두 제거할 것을 명령했네. 종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네. 사우록은 지금까지도 판다리아를 위협한다네. 알겠나? 힘을 손에 넣긴 쉽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내 칼이 어디 갔지? 반갑군. 잘 가게. 어느 날 어린아이의 장난에 지친 한 아버지가 아이를 꾸짖었네. 넌 꼭 호젠처럼 행동하는구나. 하지만 아이는 여전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서 호젠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네. 그리고 물었지. 호젠이 어떤 녀석들인지 알겠지? 저렇게 살고 싶어? 호젠은 정말 생기 넘치는 종족이네. 수명이 길지 않아서 20살을 넘기는 일이 별로 없지. 족장이라고 해도 14이나 15이야. 14살짜리가 얼마나 성숙하겠다. 한번 생각해보게. 그 후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뭘 배웠냐고 물었지. 아이가 답했네. 우린 작은 밭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호젤은 온 세계를 자신들의 밭으로 삼고 있어요. 우린 촛불 하나를 켜고 감사하며 살지만 호젤은 별빛을 한껏 즐기며 살아요. 그리고 전 매일 학교에 가지만 호젤은 행동을 하며 스스로 깨닫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지. 호젠처럼 살겠어요. 누가 더 현명한 걸까? 아버지일까? 아이일까? 친구야, 그건 자네가 결정할 문제네. 안녕한가? 좋은 이야기엔 언제나 영웅이 나오는 법이라네. 위대한 사건도 그 시작은 미천한 일이 많지. 잔잔한 호수를 상상해보게. 고요하고 마치 거울 같은 호수라네. 내가 돌을 던지네. 작은 일이지만 곧 물결이 호수 전체를 뒤덮겠지. 진위의 시작도 미천했네. 원시 생물이었던 진위는 운 좋게 골짜기에 마력 깃든 호수 옆에 털을 잡았지. 호수의 마법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켰네. 그렇게 진위는 판다리아의 위대한 고대 문명 중 하나가 되었지.
진위 중 가장 현명한 이들은 마치 우리가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강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네. 속삭이는 물소리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듣지. 진위와 물 예언자들은 판다리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네. 그들의 예언이 제국을 세웠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1만 년 전 나제로스를 파괴한 세계의 분리에 대해 마지막 황제께 경고했었지. 생각해보게. 작디 작은 목소리가 세계를 바꾼다네. 다음에 돌을 던질 일이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떠올려보게. 그래,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자넨 이 세계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나? 두려움을 이겨냈나? 아니면 두려움이 자네를 이겼나? 아주 오래전 세계가 분리되기 전에 모구 황제들이 판다리아를 지배했네. 우리는 노예가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모구는 고통과 고문 그리고 어둠의 마법과 잔인한 무기들의 달인이었네. 판다렌, 오젠, 진위 그 누구도 그들의 힘을 거역할 수 없었어. 우리는 두려웠네. 용의 척추를 세운 건 모구였어. 불쌍한 노예들이 끌려가 용의 척추를 세우고 방어하다가 사막 위의 먹이가 되었지. 우리는 두려웠네. 왕국이 커지면서 모그는 골짜기의 비밀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네. 살아있는 육신과 바위로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어. 우리는 두려웠네. 자만심에 빠져 모그는 자신들을 몰락시키는 것이 적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억눌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네. 한 노예가 일어서는 날 우리는 두렵지 않았네. 판다리아에 잘 왔네. 옥룡님이 자네에게 길을 알려주길. 아, 그래. 사막 위에 대해 알고 싶다고? 조심하게. 판다렌의 국경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무덤이 즐비하니까. 사막 위는 가혹한 스승이네. 매 세대마다 사막 위는 용의 척추 장벽을 떼지어 공격하네. 놈들이 많은 판다렌을 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막 위들을 많이 없앤다네. 하지만 또 다음 세대의 놈들은 다시 쳐들어오지. 왜 이런 짓을 할까? 우리 판다렌도 모른다네.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막 위는 항상 여기 있었다네. 모구가 이곳을 지배하기도 전부터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 판다렌도 모른다네. 어쩌면 자네가 사막 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이 그 비밀이 뭔지 알려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점은 기억하게. 사막 위의 친구가 된 이는 아무도 없었네. 판다렌이 아는 건 하나뿐이네. 사마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만 명의 판다렌을 학살하는 동안 우리는 삶의 가치를 배웠네. 소중하지만 연약한 선물, 한순간에 손쉽게 꺼지는 그런 삶. 그걸 사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네. 반갑군. 잘 가게. 자네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대답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게. 모험가들은 무기나 장비, 비전의 힘이 담긴 고서라고 답하는 일이 많더군. 오래전 우리 판다렌이 모구 제국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었다네. 우린 전사가 아니었어. 그리고 마법과 칼 없이
모구와 싸울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네. 첫 새벽의 주먹, 강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기 전까지는. 어느 날 수도사 강이 다른 노예들에게 도전했네. 날 때려봐, 이렇게 외쳤지. 깜짝 놀란 노예들이 강을 둘러싸고 때리려고 했지. 하나씩 모두 실패했는데 강은 마치 춤추는 것처럼 주먹을 막아내고 바람 속 갈대처럼 공격을 피했다고 하네. 그가 말했네. 모구의 채찍을 맞아 우리 등은 단단해졌어. 요새를 짓느라 우리 팔은 강인해졌고 적의 곁에서 일하느라 우리 머리는 예리해졌다고. 모구가 강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바로 모구의 힘이야. 농부, 벽돌공, 목동과 대장장이까지 모두 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했지.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고개를 들었을 때는 모두 전사가 되어 있었어. 자네 목소리, 자네 손, 그게 진정한 영웅의 힘이네. 잘 사용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불? 가장 신비한 원소야. 우릴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난로 뿌는 집을 가정으로 바꿔놓지. 불이 선한 손에 들어간다면 철을 검과 불은 변화의 도구라네. 오래전 건장한 유목민 사냥꾼들이 세계를 떠돌았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들은 세계의 분리가 아제로스의 대륙을 조각냈을 때 이곳 판다리아에 있었어. 이 방랑자들은 거칠고 위험한 땅 탕랑평원에 갇히고 말았네. 그 고귀한 사냥꾼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찾았네. 불이 그 열쇠였지. 땅속에서 기름을 끌어올려 집을 덮이고 음식을 요리하고 적을 불태웠지. 그들은 강해졌어. 운명의 불길에서 야운골이 태어났네. 자신들 외에는 어떤 법에도 따르지 않았기에 장벽 너머에서도 살아남았어. 운명이 야운골에게 가혹했을까? 불이 선한지 악한지 물어보는 것과 같네. 운명은 불과 같이 우릴 만들 수도 부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걸로 뭘 하느냐는 거네. 항상 눈을 뜨고 나 가장 위대했던 마지막 황제 샤오하오님에 대해 알고 싶다. 그의 모험을 모두 들려줄 시간은 없지만 1만 년 전 그분의 행동이 지금까지도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네. 그분은 비취 숲에서 마음속 의심을 내버렸지. 크라사랑 밀림에서는 절망을 벗어냈고 탕랑평원에서는 공포를 극복했어. 굿나이의 높은 봉우리에서는 분노와 증오, 폭력을 상대로 승리했네. 그런 신성한 장소를 기리기 위해 사원도 세웠다네. 하지만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행에서 돌아와 이 골짜기에 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네. 자신을 위해 열린 문 앞에 선 우리 황제님은 의심도 공포도 증오도 없는 순수한 빛이었어. 그분이 돌아오실 때 골짜기의 나무들이 모두 꽃을 피웠다고 하네. 그 꽃은 지금까지 피어있고 우리 모두가 신성했던 황제님처럼 살 수 있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일 거야. 세계의 분리라는 공포로부터 판다리아를 숨겨주고 땅과 하나가 되신 황제님의 뜻이라고.
감사합니다, 황제님. 판다리아에 잘 왔네. 세계의 분리가 아제로스의 대륙을 찢어 놓았을 때 우리 판단에는 세계의 다른 부분이 모두 파괴됐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르고 한 젊은 모험가가 바깥 세상을 돌아보기로 결심했네. 리우랑이라는 이 청년은 거북이 등을 타고 세계를 향해 떠났어. 우리는 조각상과 노래로 그 용기를 기리고 있네. 하지만 자네도 그가 떠나던 모습을 지켜봤다면 꽤나 바보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을 걸세. 판다레들이 얼마나 비웃었던지. 하지만 리우랑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했어. 바다거북은 언제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 해안으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이 땅이 안개에 쌓여 있을 때에도 그는 돌아올 수 있었지. 리우랑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는 모래 위의 신비한 도시와 끝없는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 얼음 아래 묻힌 거대한 제국과 황금으로 덮인 마법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가 돌아올 때마다 더 많은 판다렌들이 그를 따라서 점점 자라나는 거북이 등에 올랐네.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친구들이었지. 탐험가들이자 모험가들이었어. 이게 리우랑의 교훈이네, 친구. 모험가는 모두의 비웃음을 사지만 돌아올 때면 모든 것이 달라지네. 안녕한가. 발걸음은 가볍게. 잔달라트롤의 지배자인 라스타칸 신왕은 순금을 깎아 만든 왕좌에서 강대한 왕국을 지배했다고 하네. 오래전 그 호화로운 권좌에 앉아있던 그에게 어둠의 예언자 줄이 찾아왔네. 줄은 끔찍한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라스타칸에게 경고했네. 거대한 철갑의 용이 그 주둥이로 세계를 물어뜯는 환영을 봤거든. 국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여러 달 후에 줄이 더 끔찍한 예언과 함께 돌아왔네. 대양의 바닥이 갈라진 틈에서 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했지. 그래도 국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마침내 대격변을 몇 달 남겨두고 줄은 돌아와 자신의 옷을 찢고 지팡이를 집어 던지며 지진과 해일이 닥쳐올 거라고 말했네. 대격변의 여파로 인해 잔달라의 황금 도시가 서서히 파도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설명했지. 강대한 백성들도 모두 수장고 경이로운 문명 역시 바닷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라스타카는 줄의 악몽이 지겨웠네. 그래서 줄에게 커다란 함선들을 주고 멀리 떠나보냈어. 예언이 실현될 때를 대비해 그에게 새로운 땅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그 예언은 정말로 실현되었네.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데스윙이 날아오를 때 검은 분노의 해일이 잔달라의 수도를 덮쳤네. 대지는 두 개로 쪼개졌고 결국 그 찬란했던 도시는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지. 잔달라 백성들은 국왕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된 자는 단 하나, 예언자 줄뿐이었다. 예언자는 국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커다란 함대를 꾸려 놓았거든. 알겠나?
왕과 황제의 진정한 힘은 백성을 돕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네. 그러지 못하는 순간 그 힘은 백성을 위하는 이에게 돌아가지. 반갑군. 모구에게는 천둥왕 레이션에 대한 전설이 있네. 그는 모구의 신에게서 심장을 뜯어냈다고 하네. 그리고 그 끔찍한 행동을 통해 바람과 폭풍을 지배하는 힘을 얻었지. 추종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네. 당신을 번개왕으로 모시겠나이다라고. 허나 레이션은 생각이 달랐네. 그는 말했지. 번개는 단 한순간의 번쩍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둥은 폭풍이 올 것임을 선고한다. 천둥은 번개가 떨어지기 오래전부터 온 하늘을 뒤흔들고 번개의 세력이 사그라든 후에도 오랫동안 골짜기에 메아리친다. 동물들이 겁을 집어먹게 하고 천민의 가슴에 공포를 불어넣는 것은 천둥이다. 천둥이 내 전령이 되게 하라. 모든 곳에서 내 힘을 느낄 수 있게. 나는 천둥왕이 되겠다. 친구여, 끔찍한 소리였네. 천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르릉거리며 판달의 내 가슴을 공포로 채웠네. 전설에 따르면 혁명 이후에 희망의 상징인 주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세우셨다고 하네. 판다랜들이 폭풍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오늘은 무지개를 못 봤는데 자넨 어떤가? 그래,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옥룡님이 자네에게 길을 알려주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할까? 우리의 실수로부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아들, 딸에게 물려줘야 할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지만 그 걸음이 아이들을 어디로 이끌지는 모른다네. 모구도 마찬가지였어. 그들은 티탄의 자식들이었네. 바위를 품어 만들어진 차갑고 순종적인 존재였지. 티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고대신의 끔찍한 하수인들과 싸워요. 흙을 쌓아 산을 만들고 땅을 파서 강을 만들었지. 그리고 숨겨진 계곡에 신비한 생명의 요람을 만들었네. 우리가 영혼꽃 골짜기라 부르는 곳에. 결국에는 티탄도 침묵하게 되었고 그들의 피조물은 육신의 저주를 받았지. 모구는 안절부절 못했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나 천둥왕은 모구를 통일하고 티탄의 유산을 차지했지. 나는 모구가 티탄이 못다한 일을 계속하고자 했다고 믿네. 그들은 사막 위와 싸우고 골짜기의 힘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결과가 됐다니. 부모는 자신들의 유산이 어떻게 쓰일지 확신할 수 없는 법이네. 이 경우엔 더욱 그랬겠지. 부모는 신이었는데 자식들은 괴물이었으니. 안녕한가?
좋은 이야기엔 언제나 영웅이 오래전, 아니 사실은 조금 전이네만 위대한 왕이 강인한 드워프 3명에게 도움을 청했네. 그래, 새 망치단 의회였어. 잔달라 트롤이 드워프의 수도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참이었지. 국왕은 생각했네. 그래, 트롤 문제를 해결해주면 호두와 맞설 때 드워프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주겠지. 하지만 국왕이 몰랐던 것은 드워프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었네. 브론즈 비어드가 말했지. 우린 도와줄 수 없어. 검은 무쇠에게 등을 보였다가는 그들이 와일드 해머를 무너뜨리고 아이언 포지를 차지할 테니까. 와일드 해머가 말했지. 우린 도와줄 수 없어. 검은 무쇠에게 등을 보였다가는 그들이 브론즈 비어드를 무너뜨리고 아이언 포지를 차지할 테니까. 국왕은 분노했네. 아무도 돕지 않으면 아이언 포지는 짓밟히고 무너질 것이오. 오직 한 명의 드워프만이 앞으로 나섰네. 우리 힘을 빌려주겠소. 바로 검은 무쇠 부족의 모이라였지. 우리가 드워프 형제들에게 신뢰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겠소. 그렇게 모이라와 국왕은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 설원으로 나섰네. 다른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봐야 했지. 이제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군. 항상 눈을 뜨고 배움의 자세를 잊지 말게. 국왕과 그의 용사들 그리고 검은 무쇠 부족 드워프는 힘을 합쳐 아이언 포지를 지켜냈네. 다른 드워프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다시는 공포나 불신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네.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드워프를 하나로 합친 건 바로 인간 국왕이었네. 이제 서로를 믿게 된 새 드워프 지도자들은 온 힘을 다해 얼라이언스를 지원하러 나섰네. 그동안 오그리마에서는 가로시 헬스크림 대족장이 고블린 발굴단을 꾸려 판다리아 대륙 이곳저곳으로 보냈네. 판다리아를 강력한 어둠의 힘으로 채우는 그 비밀의 근원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금화와 보물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놀랍게도 그들이 뭔가 발견한 모양이네. 바로 여기 이 신성한 골짜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네. 판다리아에 잘 왔네. 옥룡님이 자네에게 길을 알려. 왕과 그의 용사들 그리고 검은 무쇠 부족 드워프는 힘을 합쳐 아이언 포지를 지켜냈네. 다른 드워프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다시는 공포나 불신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네.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드워프를 하나로 합친 건 바로 인간 국왕이었네. 이제 서로를 믿게 된 새 드워프 지도자들은 온 힘을 다해 얼라이언스를 지원하러 나섰네. 그동안 오그리마에서는 가로시 헬스크림 대족장이 고블린 발굴단을 꾸려 판다리아 대륙 이곳저곳으로 보냈네. 판다리아를 강력한 어둠의 힘으로 채우는 그 비밀의 근원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금화와 보물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놀랍게도 그들이 뭔가 발견한 모양이네. 바로 여기 이 신성한 골짜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네. 잘 가게. 아니, 잠깐. 내가 제대로 적어두는 게 좋겠네. 판다랜들이 대대손손 늘어놓을 이야기니까. 한 영웅이 있었다. 안개 너머에서 온 외지인이었지. 기이한 미지의 대륙을 정복하고
거기 꼭 정복이라는 말을 써야 하나? 잊혀진 금고를 탐험하고 사마귀와 모구까지 모두 영웅의 분노에 무릎을 꿇었지. 그들의 힘과 지혜, 더 큰 영광을 위해 이용되었다. 판다리아의 해안에 전쟁의 파도가 밀려오고 영웅은 일어섰네. 진영의 대표자, 동족에겐 사랑받는 영웅, 적에겐 공포의 대상으로서 강대한 천둥왕도 용사의 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씩 하나씩 고대 제국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그래, 우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지식을 밝혀냈어. 영웅은 전쟁과 정복을 위한 힘을 얻었지. 잠깐만 기다려보게. 지금 어떤 영웅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내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파괴의 대리, 아제로스의 모습을 영원히 바꿀 자이지. 보아라, 잠들어 있던 티탄의 힘을 내가 지닌 용의 정수로 강화되고 판다렌 천신들의 지혜로 단련되었지. 압도적인 힘, 이 힘으로 치유하거나 파괴하라, 보호하거나 말살시켜라. 친구야, 자네가 이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잘 생각해보게. 이리 와라, 용사여. 받아 마땅한 보상을 받아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알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지.